나 혼자만이 하는 그런 예술 행위라기보다 여러 사람과 또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1, 2, 3, 4. 재즈.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어려운 음악이죠. 그런데 충주에서는 누구나 재즈를 즐깁니다. 이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 지역에서 이 재즈 문화를 또 전하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지고 소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음악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답니다. 잘할 수 있고 또 자신 있는 게 재즈였으니까요. 충주의 재즈 밴드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10년째입니다. 처음엔 가족 밴드로 시작해 지금은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죠. 리버브를 좀 넣을까요? 네. 3분의 1. 처음에 드럼이 한마디 하면 트레이드라는 식으로 할게요. 대도시에서 살다가 충주의 자연에 반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긴 했는데 다들 그렇듯 지역살이 적응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 구점을 딴딴따단딴 그리고 딴. 그래도 좋아하는 재즈가 있으니 낯선 곳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뤘죠. 저희 살루메에서는 뭐 재즈 공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기획부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재즈를 알아봐주는 이들이 많아져 힘이 솟는 요즘입니다. 충주와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나고 만들고 싶은 음악도 많아졌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곳곳을 둘러보며 배우고 있죠. 그 보이는 그 서원이 그 이제 영조 때 저게 만들어졌다가 대원군대 철폐가 되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배양을 하기 시작했고 뭐 우리 종친으로 집안에도 저걸 써야 되지만 시민들 휴식 공간이나 또는 관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는 어떤 문화나 이런 그 예술을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멋지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조선 선조 때 문신 홍의상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과 충주의 선비들이 세운 정자인데요. 충주 8경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에
저희가 충북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 기관으로 살로메 재즈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노래도 만들고 했는데, 특별히 저희는 이렇게 역사 이야기라든지 장소의 이야기를 담은 또 노래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모현정이라는 곳에 대해서 또 알게 되어서 직접 와서 좀 풍경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좀 스토리들을 발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수백 년 전 이 풍경을 먼저 본 이들은 글과 그림으로 이 일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부모의 묘소가 있는 이곳을 오가며 시를 남겼고, 화백들 사이에선 홍희산 선생의 일생을 그린 평생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21세기에는 우리 평생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 물론 다 살고 나서도 그릴 수 있지만 특히 이제 홍인상 선생이 조선을 대표하는 평생도의 모델이었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지를 그렇지. 제시할 수 있을 구상해보고. 것 같아요. 딱 이 경치 보면 막상 오늘 또 와보니까 진짜 이 삶을 좀 관망하는, 조금 내려놓고 한번 자연을 또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영감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충주에 이렇게 이주한 이유도 이렇게 아름다운 물이랑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약용 시 도화담 시를 봤을 때 애절하게 이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곳일까 오늘 궁금해하면서 왔는데 정말 한번 오면 잊지 못할 장소일 수 있겠다. 우리가 후에 이제 노래를 만들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든 그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청년들이랑 이제 도시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 공간 자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같은 음악이라고 해도 어떤 이야기를 담느냐에 따라 다르게 울리죠. 이들이 충주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노래도 만들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사실 이 무현정은 아직 이렇게 발굴이 안 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어떤 장소보다는 약간 원석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들과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즈라는 음악을 알리고 싶어 무대에 섰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에 놀랐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기고 호기심도 발동했죠. 재즈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녹여내면 어떨까? 그렇게 일은 점점 커졌습니다. 재즈를 몰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동네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은 노랫말이 되기 충분했으니까요. 모락모락 향기롭네. 아니에요. 얼른 오세요. 그러면은 하고 이리 와. 아니 모르시는 것도 사랑쟁이들의 놀이터. 자 그것만 하시면 돼요. 모락모락 향기롭네. 다시 하실까요, 선생님은? 좀 더 얘기해. 도룡도룡 마을. 그걸 통해서 정말 지역의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 13읍명과 12동네 노래를 만들었고 그 밖에도 다양한 공동체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네,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노래가 되는 순간 이런 걸 컨셉으로 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 음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 빵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네, 포장만 하지 말고 맛 좀 보실까요? 어떻게 좋아요.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같이 앉으세요. 같이.
와. 네, 드세요. 오늘 치즈를 좀 더 많이. 충주에서 넣었습니다. 키운 우리밀로 만든 식사빵인데 건강한 빵을 만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음악을 접목해 만든 작품입니다. 잘 됐는데요? 담백하죠. 네. 예. 그때 우리 틀 이거 어떻게 모양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금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쵸? 아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잘라도 보고 맞아요. 굴려도 보고 기성 제품을 찾느라고 서울에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틀을 그냥 가야금 틀을 조그맣게 제작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들어가 있고. 음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야금 모양의 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살짝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래도 오래 고민한 보람이 있네요. 이 작은 빵이 충주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야금은 갈색인데 제가 가야금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포장지도 웃기죠. 근데 뜻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색깔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핑크색으로. 네, 핑크색 가야금이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표님은 저기 문화사절단 맞아요. 앞서가는 남다른 생각을 하시잖아요, 늘. 우리 충주가 3대 악성으로 유명한 가야금을 만드신 우룩 선생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또 재즈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룩 그리움의 노래라는 앨범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뒤쪽 편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바로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 음악이 바로 나와요. 뒤돌아보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꾸었던 꿈인가 지나온 모든 시간 두고 온 모든 추억 그 향기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도망치듯 떠나서 충주까지 올 때 맞아요. 그 신경이 들어있는 애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뭐 강을 건너서 이렇게 충주까지 맞다, 온 거야. 네. 이런 내용이 그 이리 선생님이 일생을 담은 이야기가 스며 있네요. 네, 네. 아이디어를 타서 빵 먹는 동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동참하게 돼서 참 보람 있고 또 뜻깊은 마음은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좀 더 대중적인 상품으로 어떻게 재즈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약간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발상으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음악을 그냥 소비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좀 이것들 뭐 교육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좀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저희가 만든 음악 낭독극 1930은 재즈 인형극 키트를 만들어서 뭐 지역의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고요. 가야금 빵부터 재즈를 닮은 커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 키트까지 충주를 위해 애쓰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바로 소문이 났고 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슬기쌤, 우리 이거 진짜 몇 년 전부터 우리 기획하고 했던 것들인데 이 플레이리스트도 그렇고 인형극도 그렇고 가야금빵부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진짜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꾸러미 형태로 나가니까 너무 더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충주에 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떠나도. 그런 애정이 있어서.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은 재즈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재즈의 역사부터 이론 실기까지
전공자 못지않습니다. 이렇게 사박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박. 자, 그다음에 4개에서 3개로 나눠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도 4개에서 3개로 분류한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8분음표가 4개니까 무슨 음표? 2분음표 맞죠? 자, 이번에는 소를 조금 더 세게 쳐볼게요. 일부러 의도를 해서 썰파미래 이렇게 1, 2, 3, 4. 재즈가 궁금해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푹 빠진 이들도 있고 혼자서는 어려워 고생 좀 하는 분들도 있죠. 좀만 천천히. 1, 2, 3, 4. 저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재즈든 아니든 어떤 것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재즈 음악은 알면 알수록 그런 기쁨이 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뭐지? 정말 모르겠는데 나네.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던 분들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재즈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이 교육이 비단 재즈 전문 뮤지션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지역민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겠구나 싶어서 이 지역에서 내려오자마자 정말 매주 수요일 이렇게 재즈 앙상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큰 돈을 바라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재즈를 통해 낯선 음악이 조금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다행히 충주 재즈 밴드 덕분에 많은 이들이 재즈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살로메에서 뮤직 아카데미 했을 때도 공연 많이 나갔어요. 나가서 딱 치면 너무 재밌었죠. 재즈가 어려운데 계속 열심히 연주해가지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살로메는 또 다른 꿈을 꾸는 중인데요.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이들과 이 좋은 재즈를 공유하기 위해 발품도 아끼지 않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예. 이게 학교 충정이 저 위에 있잖아요. 네네. 예, 저 남산학교. 지금은 여고지만 그때는 충고였어. 저기가요? 60년대. 예. 그래서 이 골목을 쭉 이렇게 걸어서 늘 다녔는데 30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오히려 구도심이 되어버려서 이제 여기를 살려야죠. 충주 구도심의 작은 공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발길이 조금은 뜸한 동네지만 이곳에서 매일 재즈가 들려온다면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기는 3월 중에 오픈하게 될 음악 기반의 커뮤니티 클럽인데요. 음악을 라이브로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LP와 다양한 책과 그리고 커피, 와인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살로메가 단독으로 이런 문화 공간을 운영해오고 했었는데 조합의 형태를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과 같이 새로운 삶을 또 꿈꾸는 분, 제2의 은퇴 후 제2의 삶을 또 꿈꾸는 분,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여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재즈 클럽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눌 계획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정착하는 이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더없이 고마운 공간이죠. 저희는 사실 어떤 상업적인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주민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기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기쁘고 바라면서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 갖고 시민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를 배우고 즐기는 것으로 시작해 지금은 재즈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재즈가 충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겠죠. 충주하면 재즈, 재즈하면 충주를 떠올리는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 충주에서만 지내고 충주에서만 사실 공연할 줄 알았는데 조치원에서도 한번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광화문에서 이런 공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작은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주민들과 나누고 싶다는 충주의 재즈 밴드. 음악이 주는 힘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더 큰 에너지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무리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을 깔아주더라도 이런 문화 전달자들이 없으면 어차피 문화는 정착할 수 없고 또 꽃피우고 발전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 즉 우리들은 예술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신비주의 같은 게 빠지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또 지방이지만 또 서울 부럽지 않게 너무나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재미난, 여러분들이 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이름처럼 그렇게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살로메의 소망은 충주 오셔서 저희가 만든 재즈 콘텐츠들 즐기시고 또 주민들과 만든 노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고, 좀 신박한 콘텐츠들이 있다고, 재밌네,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사는구나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 지역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즈에 동네 이야기를 곁들이니 쉽고 편한 음악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손 내밀고 기다려주는 재즈 밴드가 충주에 있어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재즈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충주는 오늘도 재즈 덕분에 한 번 더 웃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대한 로망, 꿈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한창 한국 드라마가 우즈벡에서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꿈이 생기고 그 꿈을 더 크게 키워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산 사람 이민수 압둘버시드입니다.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이곳은 아산 외암 민속마을입니다. 꼼꼼히 살피고 무언가
열심히 적는 모습이 수험생이라도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국 8개 그 민속 마을 중에 그 아산에 있는 외암 민속 마을이고요. 예산임수의 동고 서저라고 해서 한마디로 명당이라는 뜻이죠. 조선 후기부터 양반집과 그다음에 초가집들이 모여 있는 아주 정통적인 한국의 그 모습을 담기고 보존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외모는 분명 외국인인데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나 줄줄 꿰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아산살이 8년, 그 시간 동안 민수 씨는 아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죠. 대문이 높은 거 보니까 확실히 그 높으신 분이 거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둥이 일반 대문보다 높아서 소슬 대문이라고 하고요. 주로 그런 양반 집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여겨져 있습니다. 압둘 보시 씨는 이제 원래 이름보다 이민수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 중이죠. 이 단아함과의 고즈넉함이 이 한국의 미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이 한국 이 고댁들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옛날에 우즈벡에 있을 때도 사극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걸 또 실제로 보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쁘고 이렇게까지 현재까지 이게 보존됐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아산을 사랑하고 아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여기 외암민속 마을이 추가 김정희 선생님의 처가댁이라고 합니다. 아산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또 시민 명예 기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대학으로 유학을 왔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 대도시처럼 그런 분주하고 그런 데보다는 이 아산의 이제 특별한 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주 오곤 합니다, 저도. 아산을 알리는 기사를 쓰기 위해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시민 명예기자 민수 씨. 이번에 찾은 곳은 조격장이네요. 온양온천 역사 앞에 자리한 조격체험장은 요즘 이 동네 명소, 일명 핫플레이스로 통한답니다. 시민들뿐 아니라 전철을 이용해 아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네요. 이런 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오, 시원하다. 한국인들은 보통 뭐 이런 감정 표현할 때 시원하다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민수 씨, 근데 직접 발까지 담그고 체험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산의 매력인데 기자로서 다 직접 체험해봐야 되는 게 명예 기자 아닐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 이용 방법 온양온천역 1번 출구 우측. 이거를 러시아로 나중에 SNS에 올려서 아산 시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줘야겠네. 온양 행궁이라고 해서 그 온천탕을 갔을 때 조금 배운 적이 있고 이제 아산의 역사로서 이 그 온천 수가 되게 큰 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되게 새로웠고 지역을 조금 공부라기보다는 그래도 살면서 조금 그래도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인지 개인적으로 또 역사를 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순신 장군님이 뭐 여기서도 뭐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뭐 여기 신정호수 쪽에 가면은 뭐 거기 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또 뭐 그 거북선 모양의 그런 배도 만들어 놨고. 조격장의 또 다른 매력은 닷새마다 한 번 열리는 온양온천 풀물 5일장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이 브라더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한국 생활에서 한 6개월 선배? 원래 한국어를 민수한테 배웠어요. 민수한테 배웠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그것도 많이 알려줬고, 민수는 선배예요. 그 뭐 간만에 뭐 아산도 왔는데 5일장도 좀 구경하면서 좀 같이 좀 다녀봅시다. 딸기 맛있겠다. 아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친구까지 대동하고 나선 길. 이거 근데 취재하는 거 맞죠? 뭐예요? 어떤 맛별로 있는 거예요? 매운맛, 안 매운맛. 오케이. 안 매운 맛. 맞아요, 안 매운 맛. 직접 맛보는 것도 물론 취재는 취재니까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네. 그래. 어묵이 입안에서 춤춰? 국물 좀 주십시오. 너무 뜨거워요. 네. 어디로 나니까? 여기다 너무 역시 추울 때는 이거야. 먹어봐. 와. 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원목을 안 먹어봤어? 안 여태까지? 먹어봤어요. 뭐 하고 살았어 여태까지 그러면? 이게 양파를 올려서 먹는 게 이게 벌써 세 번째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계속 먹어. 어우 시원하다. 아 이거 어묵 하나 더 먹어야겠어. 지갑 털털 털리겠는데 이 정도? 고향이 어디예요?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미남이다. 너무 잘생겼다. 아이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근데 말하지 마세요. 한국 음식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쌀 줬잖아요. 멋있어. 감사합니다. 민수 씨, 이 정도면 아산 명예 홍보대사 아닌가요? 오늘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민수 씨는 아산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지역의 다양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는 민수 씨. 약 500년의 역사. 그래도 이 글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재미있는 글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산을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고 지역 최초 외국인 기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죠. 그래서 더욱 보심하게 된다네요. 제가 보통 기사를 쓸 때 이제 아산에 대한 기사다 보니까 아산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를 하는 그거와 동시에 이 아산에서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 시민 명예 기자로서 외국인이 봤을 때 어떻게 담겼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아산 시민분들께서 제 기사를 보고 좀 이게 외국인 시선에서 우리 아산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 오랜만이다. 필승. 범사 합격한 거 축하해. 오랜만에 또 봐가지고. 여기 아산에서 정말 소문난 맛집이고 오늘 뭐 합격한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시원하게 한번 쏠게. 나보다 더 들어가자. 잘 알아. 형 먹는 거 골라봐. 뭐 먹을래? 아니 왕갈비탕이 제일 나. 형은 왕갈비탕, 난 그럼 뚝불 먹을게. 야 민수 아산에 아짜도 몰랐는데 한 8년 살더니 한국 사람 다 됐다. 반도 진심이야? 오랜만에 대학 선배 소성원 씨를 만났습니다. 아산 생활에 도움을 준 은인이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조력자죠. 맛있네. 맛집이네 진짜. 야 요새 우리 동기들도 다 졸업하고 뭐 서울 뭐 대구 이렇게 내려갔는데 너는 아산에서 그냥 뿌리를 내린 것 같아. 뭐 아산은 뭐 늘 재밌지.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봤는데 대학원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이제 아산이 약간 나를 부르는 느낌? 계속. 아산이 편안해? 그냥 아산에 들어오면 뭔가 고향이 온 것 같은. 맞아. 거의 고향이라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 굉장히 어떤 뭐 알림이 역할이라던가 다양한 동아리 같은 역할들이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누군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서 하는 애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 문화 차이 같은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지. 처음에는 문화 차이도 있고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 언어 장벽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건 다 이제 뭐 형 같은 이제 선배들 덕분이지. 어떻게 보면 뭐 학교 생활부터 해서 잘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국 생활을 잘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적극적인 성격 덕에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덕분에 대학원에도 입학했죠. 요즘은 졸업생을 대표해 강단에 서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도 하는 멋진 선배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민수 지금 이제 대한민국 온 지도 오래됐고 아산에서 산 지도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서 한국에서 더 잘 적응해 가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유 뭐 고맙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 계속 이 나의 한국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항상 형이 옆에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보자. 오케이.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꽉 채운 하루를 사는 청년 민수 씨. 이번엔 우즈베키스탄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요. Хотел снять квартиру и языка не знаю, поэтому немножечко.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춘 민수 씨는 소통의 문제나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зайдем посмотрим.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을 보러 다니는데 여기서 좀 집 설명도 듣고 이 친구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집을 한번 찾고 싶어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외국에서 집을 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복잡한 임대계약 서류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민수 씨는 이 지역 소통왕으로 통합니다. 이 친구 이제 원룸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 원룸의 이제 뭐 가격이랑 월세랑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원룸 12평짜리 아파트예요. 12평 아파트고 거기에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 침대까지 구입이 돼 있고 집은 깨끗해요. 궁금해할 친구를 위해 빠뜨림 없이 통역합니다. 설명해 준 거를 다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수 씨. 그래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늘 내 일처럼 나섭니다. 주변 외국인들 사이에선 이미 정평이 나 있죠. И как я вот решил переехать в Асан, я решил обратиться к Минсу, потому что я очень много слышал о нем. Многие говорили, что он помогает не только с переводами, но и в целом понимает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этому мне такой человек необходим бы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 мне помог переехать. Ну и из-за того, что в Асане о нем много кто говорил, он очень известен в плане свое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очень понимает хорошо законы, вот поэтому я решил обратиться именно к нему. 정말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이분들이 오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한국말을 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알로? 민수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이분께서는 좀 설사도 있고 배도 좀 많이 아프다고 머리도 좀 두통도 좀 있다고 하시는데요. 좀 맞는 약이 있을까요?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 한 3, 4일 정도 아프다고 하셔서. 네. 민수 씨는 이럴 때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Это от боли в животе. 카르토. 외국에서 타국에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이 한국에서 이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제가 이제 언어를 하는 것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부분 자체가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제 도움으로 이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좀 변함이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도우미 역할은 민수 씨가 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민수 씨의 본업은 전공인 법학을 살린 사법통역사.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죠. 3년 전 보통 이제 아산에 계시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출입국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대표님이 또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발생하는 그런 뭐 법적 문제들도 상담도 해주시고 저도 뭐 그 외국인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거를 이제 번역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사무소에서 일하며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분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90일 사건을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의 그 불복을 그 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내에 다시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3심제 제도잖아요.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고 그런 건가요? 늘 궁금한 게 많은 열혈 통역사 민수 씨. 여기선 어떻게 일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그 형사과장을 아산경찰서에서 이제 재임을 하면서 외국인과 관련된 그 이 마약의 일을 해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 이 순천대학교 법대 다니는 그 이민수라는 학생을 그 섭외 받아서 상당한 그 통역으로 인해서 그 이 마약사범 처리를 아주 그 원활하게 또 그 많은 인원을 또 이 입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고. 대학 시절 경찰서 봉사 경험은 민수 씨의 삶을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싶어졌죠. 지금 이 과정들 역시 민수 씨의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함인데요. 90일 이내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행정 심판을 진행. 예의도 바르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 한국인보다도 더 많은 그 이 친절함과 또 지식과 그런 거를 겸비했기 때문에 그 한 번 찾아온 사람은 많이 그 올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역량이 있는 친구입니다. 늦은 밤. 컴퓨터 앞을 떠날 줄 모르는 민수 씨.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청해오는 외국인들의 민원을 꼼꼼히 살피고 처리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 때 어떤 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또는 뭐 산재 관련해서 이 근무지에서 다친 경우에 대해서 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어떤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했는데 그 이후에 출입국 관련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냐,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사법 통역을 시작하고 민수 씨가 맡았던 크고 작은 일만 해도 수백여 건. 늘어나는 외국인만큼 이들이 겪는 어려움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다쳤거나 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모르는 거를 악용해서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 조금 되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엔 그저 단순 통역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어느새 언어의 장벽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을 돕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아산. 그 안에서 민수 씨는 오늘도 빛나는 것들을 찾아내며 어엿한 아산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한테 양쪽의 이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들을 소개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없도록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저로서도 좀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 양국가에 좀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산 사랑꾼 민수 씨는 말합니다. 아산에 오면 민수를 찾으라고요.